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 팩트TV의 김혜장님 아이다스 박호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부산 생도 부시리 선상낚시를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에 보셨다시피 태풍 바로 뒤가 되다 보니까 막 낙동강 물색을 보는 듯한 굉장히 탁할 물색에 한 3시간 정도 남짓 저희가 낚시를 못했지만 그래도 80cm 이제 큰 사이즈 80cm 전후에 부시리가 그 짧은 시간에 마리수로 낚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전 시간에 보면 그 방송에 홍도를 다녀와서 또 홍도 부시리 낚시 방법에 대한 리뷰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생도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생도 선상 낚시에 대해서 낚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리뷰 편도 이렇게 또 한번 방법을 알려봐 드립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도의 그 부시리 또는 참돔 대상 어종으로 하는 선상 낚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상 낚시는 다 똑같습니다. 대상 어종이 한 7, 80cm, 작게는 50cm부터 크게는 미터 이상의 부시리, 작으면 30cm부터 또 미터에 가까운 큰 대물 참돔까지 해서 주 대상 어종이 부시리와 이제 참돔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정적인 사이즈를 공략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의 한계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 배에서 이제 낚시를 하면서 또 다양한 사이즈의 또 이 장비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사이즈의 이제 장비를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낚시를 하는데 선상 낚시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이 이제 배에서 전체적으로 쭉쭉쭉쭉 서서 한 대여섯 번이 낚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큰 고기에 부실이나 이제 이 참돔이 물었을 때 빨리 좀 강제성을 띤 집행을 하지 않으면 고기가 올라오면서 좌나 이제 우로 이렇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 채비를 다 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전후에 이제 짧은 시간에 너무 이제 채비를 걸고 하면 또 다시 채비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채비와 장비는 조금은 약하게보다는 조금은 튼튼하게 사용을 하시기를 선상 낚시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낚싯대부터 한번 알려봐 드립니다. 낚싯대는 보통 이제 2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인터라인대 2호대인데 제가 이제 워낙 인터라인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인터라인대를 많이 사용하고 인터라인대는 굉장히 경질성이 뛰기 때문에 2호대지만 일반 이제 가이드대로 비하면 호수는 한 2.5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나온 남해 산업사에서 나오는 아리랑 2.5호-460 아자라는 낚싯대인데 가격이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95,000원. 2.5호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이즈의 참돔과 부시리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제 75cm 전후에 이제 부시리를 낚아냈던 그 낚싯대인데 남해 산업사 아리랑 510이라는 이제 대부시리 전용대입니다. 가격은 158,000원인데 미터급 정도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낚싯대입니다. 미터급 이상은 이 대물 부시리 전용대가 따로 있습니다. 1m 이상의 이제 큰 사이즈의 부시리를 상대하려면 거기에 또 맞는 낚싯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이렇게 세팅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미터급이 넘는 대물 부시리는 이제 그 매니아층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대물 부시리 장비는 제가 패스를 하도록 하고 이제 평균 사이즈 한 7, 80cm 또는 이제 미터급 이하까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 드리는데 요거는 남해 산업사 아리랑 510 대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1m 정도까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다 보니까 약간의 무게감이나 굉장히 좀 튼튼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158,000원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릴입니다. 릴은 보통 이제 평균 사이즈로 보면은 한 5,000번, 4,000번, 5,000번부터
평균 뭐 8,000번 정도까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대물 부시리를 상대하기에는 뭐 이렇게 14,000번 같은 큰 사이즈의 이제 릴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사이즈 한 7, 80cm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이제 4,000번이나 5,000번, 또 때로는 이제 8,000번 같은 그런 이제 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풀은 뭐 4,000번 스풀에 또는 5,000번 스풀에 줄을 따로따로 뭐 하나는 4호, 하나는 5호 이런 식으로 감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이 뭐 두 가지 조금 뭐 약하게 또 4호 원줄 또는 조금 강하게 5호 원줄 번갈아 가면서 대응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줄은 조금 약하게 사용하는 분들은 뭐 3호를 사용을 하시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3호는 조금 약합니다. 최소 이제 4호나 5호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즐겨 이제 사용하는 줄은 이제 마루제에서 나온 이제 마크 무공사라는 줄인데 이제 5호 줄이고, 가격은 이제 42,000원입니다. 200m에 세미 플로팅 줄인데 강도나 뭐 직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은 줄입니다. 요 줄 한번 추천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마루투에서 나온 이제 SS기라는 줄인데 요거는 가격이 28,000원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3호에서 5호 정도 뭐 보통 사용하는데 저는 5호 줄을 좀 사용하기를 권해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루지에서 나온 이제 앵글러라는 합사줄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이제 흘림 낚시를 하면서 이 합사줄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장력이 없다 보니까 입질이 올 때 원줄이 이렇게 조금씩 나가다가 쫙 가져가는 그런 뭐 강력한 입질 노신이 전달이 되고, 줄이 얇지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찌낚시에서 굉장히 좀 이 색다른 좀 손맛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275m에 6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줄로 따지면은 뭐 이제 양이 2배 정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면은 그렇게 뭐 비싼 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 정도 가격이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요 줄 한번 추천드려보는데, 일반 줄보다는 조금은 다소 좀 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호수나 두 호수 정도 조금 낮게 사용하시길 권해봐 드립니다. 합사원 줄 한번 추천을 한번 해봐 드립니다. 목줄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조금 약하게는 3호, 그리고 조금 뭐 강하게는 보통 5호, 6호, 또 뭐 높게는 8호까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3호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목줄도 한 4호 이상부터 해서 4호나 5호 정도면은 웬만한 한 7, 80cm까지는 충분히 목줄이 터지지 않고 버티면서 이제 올라와 주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제 마루지 프로 목줄입니다. 60m에 25,000원. 굉장히 강한 줄이라서 여러 가지를 한번 추천해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세 스페셜 1인데 70m에 25,000원입니다. 줄이 굉장히 강한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60m에 자 마루투에서 나오는 이제 SS기라는 줄인데 60m에 18,000원입니다. 18,000원. 네. 1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목줄을 한번 추천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선상낚시에서 낚시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찌를 사용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흔히 잠수찌입니다. 기울찌라고 하죠. 자, 요렇게 잠수찌, 기울찌로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작은 거는 조류에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더 빨리 채비를 내릴 때 좀 용이하고, 첼리온에서 나온 이제 젠소 웃기라는 찌인데 가격이 11,000원으로 이 기울찌 치고는 조금은 가격이 뭐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요런 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찌죠.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요 기자쿠라에서 나온 찌인데 기울찌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3제로, 그리고 뭐 4제로, 투제로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찌도 있고, 그리고 자 마이너스 부력을 가지고 있는 잠수찌입니다. B, 그리고 2B, 2B찌, 자 3B찌, 요런 마이너스 부력을 가지고 있는 요런 잠수찌,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이제 뭐 갯바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요런 이제 도토리 모양의 찌인데,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2제로, 3제로 뭐 이제 마이너스 부력을 가지고 있는 잠수찌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찌를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요런 이제 수중 쿠션을 이용한 요런 이제 채비나 소품들이 활용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요런 이제 채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토나에서 나오는 이제 스마트 싱크라는 제품인데, 중간에 부력을 가지고 있는 싱크가 있습니다. 부력 가지고 있는 싱크를 아래 위에 요 방향에 이제 조류 타는 요런 삼각 모양의 고무를 이렇게 끼워서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부력을 쉽게 바로 이제 교체가 가능합니다. 뭐 B를 사용하다가 3B로 바꿀 때는 요 중간에 이렇게 고무를 빼서 요 중간에 요 부력만, 쿠션만 다시 이제 3B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3B, B에서 3B 쿠션만 교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선상낚시 열리면서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중 쿠션인데 이 마이너스 부력을 가지고 있는 쿠션입니다. 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M 사이즈가 있고 좀 큰 사이즈 L 사이즈가 있습니다. 빠른 조류에서 채비를 내리기에는 큰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가 이 조류에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채비를 내리기가 용이합니다. 보통 부력은 B, 2B, 3B 요 세 가지 정도면은 웬만큼은 뭐 낚시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늘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인 호수로 따지자면 참돔 전용 바늘을 사용하고, 호수는 좀 작게는 10호부터 좀 크게는 뭐 14호 또는 16호 정도까지 사용하는데, 평균적으로 뭐 한 12호, 13호 정도면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참돔 바늘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루지에서 나오는 이제 속공 진조라는 바늘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3,000원. 가격대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조침입니다. 금호조침에서 나온 국산 바늘이죠. 이런 식으로 2,000 뭐 한 8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루토에서 나온 히라마사라는 바늘입니다. 자, 요것도 2,800원. 마루토에서 나온 히라마사. 평균적으로 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수는 한 12호, 13호 정도면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채비를 설명 한번 해드리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는 2.5호 전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부실이나 참돔 사이즈는 평균 70cm나 80cm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장르고, 릴은 뭐 5,000번, 4,000번이나 5,000번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줄은 4호나 5호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목줄은 한 3호 이상입니다. 뭐 약하게는 3호, 좀 강하게는 5호 정도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바늘은 뭐 12호나 13호 정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비 쿠션은 뭐 잠수찌를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뭐 이제 좀 조류의 저항을 덜 받고 채비를 빨리 내리기 편한 수중 쿠션을 사용을 하시기를 권해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중 쿠션을 이용한 채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줄에 이 수중 쿠션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수중 쿠션을 하나를 넣고, 그리고 밑에 도래를 넣었습니다. 도래는 호수는 5호나 6호 도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쿠션은 B나 2B, 3B,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이 수심이나 조류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조류가 빠를 때는 3B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조류가 빠르지 않거나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는 B 쿠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줄은 3호에서 5호 목줄인데, 길이는 한 3m 또는 3.5m 정도, 낚싯대 길이보다 조금 짧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바늘은 이렇게 세팅 해놨는데, 바늘은 12호나 13호 정도 바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비는 이런 지금 모양의 채비입니다.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짧게 채비를 해놨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이 참돔이나 부시리가 지금 최근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출조를 가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조류에 내가 이 채비를 바닥을 흘릴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자, 빠른 조류에 대응하는 이제 30호 봉돌로 만든 추고 수심 측정 봉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지 않고 수심이 얕은 조류에 대응하는 14호 봉돌로 만든 수심 체크 봉돌입니다. 이렇게 채비를 다 하신 후에 빠른 조류에는 30호 봉돌을 달아서 쭉 채비를 내리고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으면 이 면사 매듭을 이용해서 이 바닥을 찍은 수심을 이렇게 면사 매듭을 묶어 둡니다. 묶어 두시고 채비를 다 세팅을 하신 후에 이 면사 매듭까지 채비를 빨리 풀어준 후에 그때부터 조류를 태워서 채비를 쫙 흘려주시면은 이 채비가 바닥층을 공략하면서 조류에 맞게끔 전체적인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 바닥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띄워서만 낚시를 하시면 빠른 조류에 채비가 너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바닥까지 채비를 어느 정도 내려주신 후에 조류에 그때부터는 이제 줄을 잡으시고 조류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채비를 흘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봉돌 분납법인데 이 수심이 한 20m에서 30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조류가 굉장히 좀 빠르다고 가정을 하면 이 3B 지금 수중 쿠션을 물렸습니다. 이 이제 가정입니다. 3B 수중 쿠션을 물리고 이 목줄에 이 3B 봉돌을 갖다가 분납을 하는데 한 개를 물릴 때는 목줄 길이가 뭐 3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중간 지점에 이렇게 하나를 봉돌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조류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봉돌을 하나를 더 물려야 될 경우에는 똑같은 3B 봉돌을 이제 중간 지점입니다. 두 번째 3등분 목줄을 3등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3m면은 1m 되는 지점에 봉돌을 하나를 또 이렇게 더 물려줍니다. 자, 목줄 길이에 대응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중간 지점에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봉돌 2개. 조류가 굉장히 빠를 때는 뭐 3개, 4개까지도 물려줄 때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호수를 높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쿠션을 뭐 4B나 마이너스 4B나 5B로 높여주고 봉돌도 마찬가지로 높여줄 그런 뭐 경우도 있지만은 자 봉돌을 또 같은 호수의 봉돌을 3개를 달 경우에는 이 목줄을 마찬가지로 또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자 한번 더 한 개를 마지막으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해서 빠른 조류에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도 부시리 또는 참돔 선상낚시의 장비와 그리고 뭐 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오니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홍도를 가시든 뭐 안경섬을 가시든 이 선상낚시의 뭐 이 장르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 대상 어종이 뭐 부시리와 그리고 뭐 참돔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뭐 요렇게 또 장비와 이제 채비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리뷰 편을 또 남겨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다양한 정보와 또 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팩트 TV의 김해장류 아디다스 박오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